에반게리온과 해리포터는 결국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해리포터야 부모의 사랑이 해리를 계속 살려주는 매개가 되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에반게리온이 사랑이랑 무슨 관련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거죠. 하하, 지금부터 대단히 주관적인 애니 어머니 이 답답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모든 걸 설명하기 앞서 일단 에반게리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랑에 관련된 것만 간추려서 줄거리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남주인 신지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컨드 임팩트라는 대재앙 때문에 인류의 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존속의 문제를 두고 몇몇 기관에서 일말의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에반게리온! 신지의 엄마인 이카리 유이는 에바 제작 프로젝트 총 책임자이자 테스트 파일럿이었죠. 그녀는 에바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해 직접 기체에 탑승 후 불의의 사고로 에바의 고어와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신지의 아빠인 이카리 겐도가 적극적으로 인류 보안계획에 손을 뻗는 트리거가 되어버렸죠. 그가 인류 보안계획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 유이를 만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인류는 스드 임팩트를 통해 몸이 LC화되어 모두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다 합니다. 그럼 에바와 하나가 되어있던 유이의 영혼과 다시금 재회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에 겐도는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죠. 비록 전 인류를 희생해서라도요. 이러쿵저러쿵 하며 이름도 거창한 에디셔널 임팩트를 일으킨 이카리 겐도, 그리고 블랙홀 속 혹은 그 건너편의 세상이라 여겨지는 허구와 현실이 융합된 세계로 향하죠. 그의 아들인 신지는 아빠인 겐도를 막기 위해 그를 쫓아갑니다. 거기서 두 부자는 치고받고 싸우다 결국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죠. 거기서 아들 참 험하게 다룬 겐도가 아이는 내겐 내려진 벌 상관하지 않는 게 속죄라 여겼다 하면서 신지에게 사과와 속죄의 포옹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겐도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소콘이 있다노까 유이. 이 말의 의미는 겐도가 아들에게 사과한 순간 신지 안에 있던 유이를 만나게 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진실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길은 그녀가 남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후 신지는 에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창으로 본인과 에바를 찌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바의 속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이, 즉 신지의 엄마가 본인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아들을 구원해줍니다. 아하, 중요한 소재들을 전부 빼먹으면서 오직 사랑에 초점을 둔 초간단 요약이었는데요. 이번엔 그 줄거리 요약을 바탕으로 에반게리온의 4가지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여느 부모님들처럼 신지의 엄마인 유이도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조정법도 모르는 신지가 처음 초기에 탑승하여 사도에게 두드려 맞았을 때 코 안에 있던 그녀가 에바를 각성시켜 사도를 처참하게 찢어버리죠. 그리고 줄거리에서도 말했듯 4번째 신극장판 막판에선 아들인 신지가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자 유이는 그걸 막고 대신 자신을 희생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있다면 아빠의 사랑도 있겠죠? 두 번째 사랑은 겐도의 아내에 대한 사랑. 혼자 도쿠다이로 살던 겐도에게 한 줄기 따스한 빛을 안겨준 여자 유이. 유이를 잃은 겐도는 시리에 빠지지만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목을 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류 보안계획! 그렇게 겐도의 지휘하에 인류 보안계획이라는 아내 만나기 프로젝트가 실행되죠. 물론 아내가 제일 중요하므로 인류가 멸망하든 아들을 이용해 먹든 전혀 깨지 않습니다. 뭐랄까, 약간 정신 나간 소시오패스의 수뇌보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에반게리온에서 엄마는 유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4번째 신극장판에선 미사토가 아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죠. 미사토는 극중에서 본인의 아들과 신지를 위해 희생이 동반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신지에 대한 믿음, 연민, 애착일 것이고 미래에 자신의 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로서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말해보는 마지막 신극장판에서만 등장하는 사랑, 바로 신지와 마리의 사랑인데요. 신지의 부모가 대신 죽은 후 네온 제네시스, 즉 에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신지는 마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죠. 근데 사실 이걸 사랑으로 봐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상. 여자의 촉이 말합니다. 저건 러브라고. 다들 알면서 애니메이션 리뷰에서 해리포터라니 98% 확신하는데요. 둘 다 메카, 판타지를 가장한 수뇌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겐도의 또라이적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스네이프의 순애라 보는데, 둘의 러브를 비교, 대조함에 앞서서 스네이프의 사랑에 대해 간략하게 알고 가보도록 하죠. 해리포터는 스네이프에게 있어 싫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애증의 존재입니다. 왜냐? 참 작가님이 슬정도 기깔나게 만드셨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정말 싫어하는 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스네이프는 해리의 엄마인 릴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순애를 보여주는데요. 외모가 아빠랑 판박이인 해리를 볼 때마다 스네이프는 뒷박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녀의 눈을 떡 닮은 해리를 보며 마냥 미워할 수도 없었겠죠. 겉으론 틱틱대고 하대하지만 정작 해리가 위험에 처하면 몰래 그를 도와주는 등 전형적인 츤데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릴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해리에게 보여주며 삶을 끝내게 되죠. 괴로운 짝사랑이여라. 이번엔 이 영상의 데미! 두 작품의 사랑을 분석, 비교, 대조해보며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포인트는 닮은 듯 다른 두 남자의 사랑. 일단 겐도와 스네이프가 한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 건 맞지만 겐도는 그녀의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겐도가 사이코 기질이 있던 건 이 희망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는 아들인 신지를 가스라이팅하여 에바에 태우고 벼랑 끝으로 모는 임무를 수도 없이 맡기죠.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유이, 아내바라기인 겐도 되시겠습니다. 반면 스네이프는 1편인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가 빗자루에서 떨어지려는 걸 막아주려 마법을 몰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드모트와 생각이 연결된 해리를 그와의 정신전에서 지켜내기 위해 오클로먼시라는 가혹한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죠. 거의 매 시리즈마다 해리와 그의 친구들 몰래 해리를 지켜주죠. 해리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의심도 한 바가지로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스네이프의 입장에선 그의 사랑, 즉 릴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키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녀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꽤나 안타까운 사랑을 했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가 놓인 위치입니다. 두 작품 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쓰여진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에반게리온과 해리포터의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후반에 나가서야 이게 사랑의 주제일 수도 있겠구먼 이라고 알아챌 수 있지만, 후자는 거의 매 시리즈마다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이나 상징물 등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두 남자가 사랑한 여인의 죽음이 곧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트리거가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에반게리온에선 겐도가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인류 보안 계획으로, 해리포터에선 스네이프가 해리라는 그의 영린을 지켜나가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네, 지금까지 에반게리온과 해리포터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엮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면 해리포터는 사랑 이야기가 핵심 주제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에반게리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겐도, 미사토, 신지, 아스카까지 쪽쪽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 전 다른 주제보다 그들의 러브가 눈에 밝힙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솔로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로이니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대리 만족이라도 하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남자의 사랑이 팡팡 담긴 에반게리온 앤 해리포터 사랑 이야기였습니다.